반갑습니다. 네, 엄불교 문화사회부 업무이면서요. 엄불교 서예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원데이 엄불교 문화가 있는 날 서예협에서 진행하는 캘리그라피로 나만의 법문 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저희들이 캘리그라피라는 범주에 대한 개념 정리가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서예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고 할까? 그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 해서 요즘 디자인 업계뿐만이 아니라 서예계 일반 간판, CI, BI 이쪽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캘리그라피라는 영역은 서예에서 파생돼서 이렇게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 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실용적으로 썼거나 작품으로 진행했던 서예 작품들이 이제 상품화되는, 로고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캘리그라피가 일반인들에게 침투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 그럼 뭔지 여러분들 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캘리그라피는 캘리그라피 이런 영역을 타이포그라피 이런 영역을 생각하셨을 텐데요. 캘리그라피라는 말은 서예를 영문화했을 때 이게 캘리그라피입니다. 그러면 서예와 이 범주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서예계뿐만 아니라 디자인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글씨를 예쁘게 써본다. 옛날에 그 예쁜 글씨 쓰기, POP 쓰기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캘리그라피는 모필이나 또 모필을 벗어나서 면봉이나 나무 막대기나 나무 젓가락이나 나무 이파리나 이런 다양한 재료로 글씨를 써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예보다는 상당히 영역과 범주가 넓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나는 글씨를 오래 썼는데 이 글씨를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 없이 바로 접근할 수가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시작됐고 지금은 아주 대중화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불교 서예협회에서도요, 법문을 꼭 궁체나 판본체나 아니면 한문 정자체나 이런 각 서체로 쓰지 않고 내가 쓰는 필체로 자연스럽게 법문을 써서 작품화시키고 그 작품을 남에게 또 선물하기도 하고 이렇게 법문을 교화의 현장으로 끌어당겨서 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엄불교 서예협회에서는 이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캘리그라피와 서예는 깊숙한 의미로 보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예라는 범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문서예, 한글서예, 문이나 정각 이렇게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서예만 보더라도 전예, 행초 5개의 분야의 서체가 있어서 서예를 하는 연마하는 저희 서예협회 회원들 교도님들께서는 거의 다 20년 이상 활동을 하신 분들이 추천 작가로, 초대 작가로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반 입문하신 분들은 작가라는 칭호를 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문서예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연마를 거쳐서 진행해 왔던 분들도 캘리그라피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서예는 우리가 궁체, 판본체, 요즘 민체 이렇게 해서 3가지 장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그라피가 파생되어 나간 부분은 민체 영역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우리 여기 지금 조선후기 소설들을 쓰고 있는 진행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조선후기 많은 소설집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목간으로 나오기도 하고 필사되기도 하고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체를 재해석하고 재표현을 해서 저희들이 작품으로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서들이 우리 민족, 한민족의 정서가 담겨있는 자연스러운 글씨,
민간인들이 썼던 서체, 이런 글씨들이 지금 캘리그라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예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캘리그라피를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필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보고 써보기도 하고 자기가 본문을 또 집자에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재탄생시키는 아주 빠른 속도로 자기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분야가 캘리그라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분야만 캘리그라피로 파생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아니고요. 한문서에서도 한문을 글씨를 병과 방의 핵을 파자시킨다거나 아니면 구조를 다르게 한다거나, 그래서 지금 여러 영화의 로고라든지 이런 CI, BI들에서 한문을 굉장히 힘있게 쓰는 그런 것들이 다 캘리그라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각은 도래나 이제 서각이라고 해서 다른 장르가 또 표현되겠지만 나무에 새기는 과정이 있는데요. 캘리그라피 영역이 정각의 범주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과정. 그래서 돌에 칼로 마찰해서 조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흔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이미지를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뭐 전 세계적인 큰 국제행사에서 보면 빨간 인주에 찍힌 정각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캘리그라피가 다시 재탄생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문인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제 많이 접근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캘리그라피로 그림을 그리고 옆에 소품으로 아니면은 컷처럼 집어넣는 문인화도 있을 테고, 그림을 주로 그리고 옆에다가 화제식으로 글씨를 나만의 글씨로 써보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은 또 재료들이 아주 일반화되고 쓰기 편하고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배접이 돼서 나온 종이도 있고요. 족자, 표구가 돼서 아예 나와서 바로 작품을 해서 족자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표구상의 문제들도 많은 해결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예와 수양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법문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캘리그라피로 법문을 쓰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법문을 우리가 정말 온불교에서 교화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일반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법문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말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글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작품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작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대종경에 나오는 내용에 이런 것들이 좋더라. 정산종사님께서 인연법 중에서도 불련이 최고라고 하더라. 불련 중에서도 법연이 최고라고 하더라.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일반인들에게 접근을 한다면은 그 법문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은 많이 온불교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캘리그라피가 가장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원데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꼭지로 한 부분을 넣습니다. 그러면 서예는 꼭 캘리그라피로 전달을 되느냐? 사경이라는 책의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오래 쓰거나 사경을 또 할 수 있는 기본기가 갖춰져 있다면 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존을 그냥 왕관을 내서 해본다거나 아니면 교훈품은 교훈품, 법문품은 법문품 이렇게 딱 꼭지 뽑아내서 조그만 소품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책으로 내기도 하고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편지를 쓸 때도 사용하고 연합장을 쓸 때도 사용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매체로 쓸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캘리그라피로 충분히 법문을 두루마기로 쓴다든지 족자로 쓴다든지 책자로 낸다든지 이렇게 장문으로 교전을 다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수양의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로 법문을 썼을 때의 표현 효과는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무님께서 법문을 설법을 해주실 때 저희들이 감동을 받고 일주일을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아가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문들이 기억 속에서 오래 남아있질 않아요. 하지만 꼭지 남아있는 우리의 좋은 법문들을 내가 제에게서 다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법문 그대로 써서 집에 걸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을 했을 때 이 법문의 파생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이제 오물교 서예협회 회원들은 우리가 기획전으로 오물교 서예협회전을 하면서도 법문을 주제로 대종경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산종사님, 또 정산종사님, 그리고 일반 각자 나름대로 법문을 뽑아서 전시하는 주제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온불교 각 기관에 걸리게 되고요. 또 각자의 집에 소장하게 되고 각 단체에 또 선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문 공양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복도 짓고 또 공덕도 만들어가면서 법문을 향기로 전파시키는, 묵향으로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체험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묵향과 또 그림을 통해서 법문이 재탄생되고 또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여러 교화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되기를 바라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라서 붓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또 새롭게 법문을 대중화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셔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그냥 잠시 짬을 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참 감사하고 또 기쁘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처음에 참 어색했는데 처음으로 붓을 잡고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 의외로 참 재미있고요. 또 다른 세계를 맛보는 것 같습니다. 실시품 47장인데요.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못 보느냐, 이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이른바 대자대빈이라 하는 법문이 좀 와닿아서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쓴 거는 정산종사법원 부품편 40장에 관한 내용이고요. 항상 말하는 것을 주의해서 하자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유념해서 이 법문을 생각하고 싶어서 특별히 법문 캘리그라피로 적게 되었습니다. 원데이 행사 참여해서 제가 선택한 법문은 조용히 안으로 자기의 마음을 보라. 공부를 하다가 이 문구가 마음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밖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이 앞으로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을 키울 수 있고 마음의 힘이 될 수 있는 법문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불교 서예협회 사무국장 맡고 있는 김원진교입니다. 오늘은 온불교 문화가 있는 날 원데이 행사 날입니다. 오늘 서예협회에서 캘리그래피로 나만의 법문 써보기 행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불교 서예협회는 3년 전에 온불교 미술협회에서 분해해서 지금 약 한 50여 명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구성은
주로 국전의 초대작가급 이상으로 상당히 실력 있는 교도로서 구성된 서예 단체입니다. 서예를 통해서 오물교 문화예술을 널리 진흥하고 대종사님의 법문과 법어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오물교 총연합회 예술 차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서예협회에서는 캘리그래피로 법문 써보기를 함으로써 법문을 이해하고 또 나만의 법문을 써보는 실질적인 체험 행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